한국 전통음악 특강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송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한국 옛 음악인들의 삶과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한국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옛 음악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기별로 본다면 14세기부터 19세기 조선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시대의 음악인들 누가 있을까? 이런 음악인들에 대한 기록은 주로 문인들의 문집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그들의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됐는지 그런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내용은 14세기에서 19세기 여러 음악인들이 있는데 이들 음악인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직업 음악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업 음악가, 전문적으로 하는 음악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겠죠. 비직업 음악가라고 한다면 음악을 전문적인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취미로 혹은 인격 수양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음악기관에 소속된 관료나 문인, 사대부 같은 이들이 음악을 취미로 하게 되고요. 또는 음악을 직업으로 하지 않지만 거의 음악가에 준하는 그런 실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비직업 음악가 부류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업 음악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 음악가들은 조선시대 국가음악기관인 장학원에 소속이 돼서 일을 했는데요. 이 장학원 소속 음악인들은 여러 형태로 존재합니다. 실제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들, 또 춤을 추는 소년 무용수들,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는 혹은 춤을 추는 여성 예능인들, 또 노래를 전문으로 하는 아이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음악 활동에 종사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신분 혹은 직급이 높은 사람은 전학이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이 전학이란 신분은 왕실의 여러 의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그 의례에서 연주가 될 음악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전학이라고 하는 신분의 감독하에 장학원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국가음악기관의 음악인들은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음악 행사는 왕실에서 보통 올해 5가지 의례를 규정해서 올해라고 하는 데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됩니다. 이 올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길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 의례를 말하는데요. 종묘라고 하는 조선 왕실의 왕과 왕후의 신위를 모신 곳이죠. 그곳에서 제례악을 연주를 했고요. 또 사직제례라고 해서 땅과 곡식에 대한 제사입니다. 사직제례악도 역시 이들 장학원 소속 음악인들이 연주를 했고요. 또 왕실에서 농사신에 대한 제사 의례가 있었습니다. 선농제라고 하는데요. 또 선잠제라고 해서 양잠신에 대한 제사 의례도 역시 이들이 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주하는 음악 중에 종묘제례악을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연주하고 있는데요. 종묘제례악을 한번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왕실에 가례가 있습니다. 가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사스러운 행사를 말하는데요. 왕실에 일종의 성인식인 관례가 있고요. 또 결혼식인 혼례, 또 동짓날에 행하는 의례들이 있습니다. 그걸 동지의례라고 하는데요. 동짓날이라고 하면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죠. 그래서 밤이 가장 긴 날을 제대로 잘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때 다양한 행사가 베풀어집니다. 그럴 때 장학원 음악인들이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또 노인을 경로 사상이 있었죠. 노인을 봉양하는 의미로 행하는 양로연도 역시 조선시대의 중요한 가례로 행해졌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의례들이 가례로 행해졌고요. 세 번째로는 빌례라는 게 있습니다. 외국 사신의 접대 관련 의례인데요. 역시 이 의례 때에도 장학원 음악인들이 동원해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군사의례와 관련된 굴례에서도 장학원 음악인들의 음악 연주가 이어지는데요. 굴례 중에 가장 큰 규모로 하는 것이 왕과 신료들이 함께 활쏘기를 하는 의례입니다. 활쏘기를 할 때 음악인들이 동원이 될까요? 동원이 됐습니다. 일정 절차에서 동원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구일식의라고 해서 일식이 생겼을 때 일식을 구하기 위한 그런 의례를 행합니다. 이때도 역시 장학원 음악인들이 동원이 돼서 연주를 했고요. 또 강무 출정 의례 이런 여러 굴례에서도 장학원 음악인들의 활동이 뛰어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다섯 번째 흉례라고 하는 의례가 있는데요. 흉례는 왕실에서 행하는 상장례를 말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내용이죠. 원래 왕실에 죽음이 있게 되면 음악을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악인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이때에는 음악인들이 음악 연주는 하지 않지만 악대를 배열해 놓고 왕이 살아계실 때처럼 음악을 연주하는 듯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인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여러 의례에서 특히 올해의 대부분의 의례에는 장학원의 음악인들이 동원이 돼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말고도 또 민간에서 음악 수요에 응하는 여러 음악인들이 존재했고요. 이들은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들이지만 특정 기관이나 특정 단체에 소속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유롭게 음악이 필요할 때 연주하는 그런 신분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신분으로 양반의 집안의 노비 신분으로 소속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반의 집안의 노비 신분으로 다른 일도 하면서 틈틈이 음악을 연마해서 집안에 여러 행사가 있을 때 음악 연주를 담당하는 존재들이죠. 이들은 여성, 남성 모두 존재했는데요. 여성의 경우 대부분 노래를 하거나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런 방식이었고요. 특히 남성의 경우는 관악기 연주를 하는 그런 노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들이 동원이 돼서 음악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음악인들의 또 다른 유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스스로 나는 음악가야 라고 밝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알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조선시대 여러 문인들이 기록해 놓은 문집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인들이 평소에 음악가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음악가들 가운데에는 눈에 띄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문인들이 그들을 기록에 남겨서 자신의 문집에다 포함시킵니다. 그런 경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간혹 음악가들이 스스로 문인들을 찾아가서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개섬이라고 하는 여성이 바로 그런 사례인데요. 자신의 삶을 다 털어놓고 문인들에게 기록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음악인들이 어떻게 존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건데요. 그 기록에 남지 않은 더 많은 음악가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기록이 발견되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숨어 있는 기록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 같은 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옛 한국인 조선시대 음악인들의 여러 유형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음악인들은 성향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크게 노력형, 숨어있는 듯 살아가고자 하는 은사형, 그리고 천재형, 이런 음악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으로 문인이면서 음악가에 준하는 활동을 하는 존재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들 음악가들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첫 시간으로 노력형 음악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